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참여해주셔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정혜강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함께 봄맞이 거울 펀치니들로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정혜강입니다. 섬유미술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인 엔젤 공방 사업 지원을 받아서 강동구에서 섬유미술 작업실 실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천실은 이제 실과 천과 작업실이라는 뜻이면서 이제 실천하는 작업실이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터프팅을 위주로 섬유미술을 다양하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 오늘 같이 함께 하시게 되는 펀치니들이라든지 조금 더 재밌게,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새롭게 섬유미술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와 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더 재밌고 손쉬운 섬유미술을 같이 한번 해보시게 될 텐데요. 펀치니들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거 한번 본 적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전용 바늘을 천에다가 펀치하듯이 이렇게 찔러 넣어서 자수하듯이 이제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제 9시까지 2시간의 시간 동안 구성품부터 먼저 키트 구성품 설명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주의사항 안내 드린 후에 이 작업 과정 플로우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 작업을 저와 함께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펀치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면 본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본드까지 챙겨서 키트에 넣어드렸는데, 그 본딩은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완전히 건조를 해주시거나 열풍기로 이제 열로 건조를 해주셔야 나중에 틀어짐이나 이제 품질 손상이 덜 하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거울에 붙여보는 것까지 함께 해보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본딩 하시고 나서 이후의 과정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마르고 나면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작업하셔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진 않으니까요.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우선 구성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키트가 아마 좀 무거우셨을 거예요.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도 이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챙겨드렸는데요. 우선 제일 특이해 보이는 것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펀치니들 바늘이에요. 오늘 챙겨드린 바늘은 되게 고급 도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절해서 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바늘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 바늘이 길게 나올수록 실이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조금 있다가 저희는 한 중장 정도의 길이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길이 조정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늘을 보시면 안에 이렇게 긴 것도 들어있는데 이건 대체 뭘까 궁금해 하실 텐데, 스레더라고 하고, 이 바늘이 너무 길고 구멍이 작아서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넣기에는 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희가 실 끼우는 걸 도와줄 거예요. 바늘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해 보이는 거는 요것들. 저랑 아마 색깔이 다르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스툴로 준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마 커다란 좀 길쭉한 하얀색 틀로 제가 준비해드렸는데 이거랑 좀 유사하게 생겼을 거예요. 클립 수틀이거든요. 보통 수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모나튼 동그랗든 위에 이렇게 끼릭끼릭끼릭 조절해가지고 꽉 잡아당기는 형태들이 많은데, 펀치니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꾸준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텐션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클립 수틀은 이렇게 클립을 끼워서 이렇게 돌리면 텐션이 다시 조정돼서 좀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준비해드렸고요. 네. 제 거는 지금 조금 더러운데 아마 준비해드린 것들은 깨끗하게 제가 검사 한번 했는데 괜찮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들, 제가 실을 이렇게 4종을 넣어드렸어요.
제가 샘플로 이제 사진을 보낸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네. 이 실은 원래는 없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뭐 다른 뭐 약간 열매같이 이렇게 뭐 포인트 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요 색깔이 있고 진 초록색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랜덤으로 넣어드렸거든요. 이제 작업하시다가 나는 조금 포인트를 넣어보고 싶은데 하면은 그렇게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이거 다 만드시고 나서 이걸로도 뭘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은 그 바늘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친구들이 이제 여기 꽃밭 포인트가 되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 메인 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제가 사실 저는 공방에서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사용하고 실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하나의 그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대면이라서 조금 아쉽지만 제가 그래도 넉넉하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실이 부족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작업을 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실이 너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실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 하시는 경우에는 말씀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결을 도와드릴게요. 아마 부족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글루건이랑 글루건 심을 또 넣어드렸어요. 그 글루건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완전 마무리할 때 그 사용하는 게 이제 글루건 그리고 글루건 심이거든요. 혹시 글루건 많이 사용하셔서 모자라실까봐 제가 글루건 심 리필까지 같이 준비해드렸고요. 또 이 친구 천, 이제 요거를 이제 수틀에 끼워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중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경사, 위사가 두 줄씩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성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엄청 구조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단은 이런 수용, 펀치니들이나 터프팅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고 의류용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글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작업하시다가 여기가 해져서 천을 못 쓰실까봐 이 테두리도 제가 마감해서 드렸으니까요. 괜찮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저는 제 거는 그냥 제가 하니까 안 했는데요. 다 처리해서 드렸으니까 괜찮으실 거고요. 쪽가위도 하나씩 넣어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쓰는, 이렇게 잘리는 애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쥐어서 쓰는 거. 그래서 이걸로 넣어드렸으니까 이걸로 이제 같이 작업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드 거울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완성품 붙이셔서 봄맞이 거울 완성해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구성품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 간략한 주의사항을 또 말씀드리면요. 바늘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열중하시다 보니 손을 푹 찌르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가 아주 날카롭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찌르면 아프니까 조심하시고요. 가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시접 정리하실 때 너무 열중하신 나머지 이렇게 싹둑 나가면 이제 좀 고통스러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줄로 세로줄, 가로줄, 경사, 위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늘 이제 찔러 넣으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시면 이렇게 막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 줄이 한 줄이 돼서 건너뛰어야 되는데 여기 사이로 이렇게 찔러 넣으시는 경우가 종종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그거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그거를 많이 그렇게 하시면 천이 얘도 실의 집합이다 보니까 나중에 내구도가 좀 약해져서 구멍이 좀 많이 벌어지거나 한 부분이 터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너무 급하지 않게 오늘 약간 이제 힐링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실 사용하실 때는요, 이 실은 특수사 중에서도 좀 특이한 편인데요. 이렇게 코어사라고 하는데 이제 얘 중심이 되는 실이 있고, 그거를 이 알록달록한 친구가 이렇게 휘가 맞아 있는 형태라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그냥 이렇게 숭숭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실만 남거든요. 근데 이제 바늘을 끼우실 때 쓱 끼우시고 나서 얘를 이렇게 막 길이를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얘가 슬슬슬 빠져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 오늘 제가 할 때는 사용하진 않을 건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시게 될 때는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이 실 같은 경우 알맹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바늘에 걸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막 굉장히 이렇게 엄청 위험하거나 내 작업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두 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막 걸렸을 때 너무 당황하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막 걸려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빠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우선 주의사항, 글루건 사용하실 때 손 조심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나중에는 저처럼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계속 그게 이게 아주 아프지도 않은데 굉장히 짜증날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좀 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약하면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작업 과정 플로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과정으로 오늘 진행이 될 거냐면요. 우선 이거 수틀 조립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고, 이거 수틀에 천 어떻게 끼우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서 이제 바늘 어떻게 조정하는지, 지금 보면 바늘이 A, B, C, D 이렇게 길이가 있는데 오늘 사용하는 실은 어느 정도 길이가 괜찮은지 보여드리고, 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스레더 이용해서 실 끼우는 법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 작업 저랑 같이 펀치 해보실 거고,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여기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매니저님께서 전달해 주실 거니까요.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딩 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참, 구성품 중에 라텍스 본드 글루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만한 병에다가 담아드렸는데, 요거트 같이 생겼는데 냄새가 좀 고약할 거예요. 이제 천연 고물 라텍스가 좀 냄새가 좋지 않아서 그걸 조금만 감안해 주시고, 그거 이제 본딩 어떻게 하는지, 그거 붓이 있는데 그게 그 본드 바르는 용이거든요. 그거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거 이제 본딩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본딩 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법 보여드릴 수 있게 하나 견본을 완성해왔거든요. 이거까지 보여드리고 나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시작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친구 이제 봄맞이 거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친구들을 치워볼게요. 비대면이어서 제가 실을 넉넉하게 준비해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만,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웬만하면 이 샘플 거울처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걸 기준으로 제가 넉넉하게 챙겨드린 거라, 얘를 꽃밭 포인트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거나 비율을 조금 조정하시면 살짝 실들이 모자르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요 형태로 우선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클립 수틀 조립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수틀은 조금 지저분해서 약간 민망하네요. 제가 사용하던 것들이라. 이렇게 이제 기역자 연결 고리가 있고, 이제 요 그냥 원통으로 된 바디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기본 수틀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제 레고 조립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 수틀을 이렇게 끼워서 보관하시는 건데, 천 결착할 때는 일단 얘를 빼놓고 시작할게요. 천을 제가 혹시 또 천도 부족할까봐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애보다 더 크게 준비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거울만큼 크기만 나오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음에 드는 구역을 정하셔갖고 이렇게 결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위 양옆 여기 다 여백이 좀 있도록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 수틀 클립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클립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그냥 저처럼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하나씩 끼우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돌려서 텐션 조정하는 거니까요. 끼워주시고, 끼우셨으면 이 친구들 이렇게 돌리면 팽팽하게 텐션이 잡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밀어서 팽팽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웬만큼 텐션이 됐으면 괜찮아요. 막 엄청 훌렁거리지만 않을 정도면 좋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선이 이렇게 훌렁훌렁 하지 않고 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크게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거는 소형 작업이라서 그렇게 크게 관계 없으니까 편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판 준비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오늘 작업하실 거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작업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제 저는 자를 준비했는데, 이제 자가 집에 있으시면 자로 하셔도 되고, 자가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뒤로 대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크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면 15에서 20cm, 가로가 15, 세로가 20이었을 거예요. 이걸로 저는 네임펜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볼게요. 근데 그냥 네임펜이 아니어도 좋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펜이나 연필이나 뭐 편한 아무 필기구로 그냥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테두리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에 이 분량은 3cm거든요. 자 있으신 분은 3cm 하셔도 되고, 자가 없는데 3cm 어떻게 하지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 바늘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바늘을, 제가 준비해드린 바늘을 뒤에 놓으시고 하면 요 끝에서 여기까지가 약 3cm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표시하셔서 쭉 그으셔도 돼요. 저는 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가 있으니까. (3cm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당연합니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텐데, 오늘 온라인이어서요, 실이 혹시나 부족할까봐 오늘은 너무 죄송하지만 일단 3cm 기준으로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을 익히시고 나면 나중에 이제 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천은 굉장히 구하기가 쉽거든요. 많이 팔고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법을 익혔으니까 한번 다른 모양으로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선 판을 그어 놨고요. 이제 작업선을 그으신 걸 기준으로 나중에 텐션이 좀 무뎌졌을 때 다시 당길 수 있도록 클립을 살짝 이동시켜 주셔도 좋아요. 저는 얘를 좀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분량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펀치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오늘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이 친구가 사용되는 기법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길게, 땀을 길게 해서 표현하는 이제 약간 그 스트로크처럼 표현하는 기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뒷면으로 쓰고 앞으로 이제 실이 뽕실뽕실 고리 형태로 나오게 만들어서 여기는 뒷면, 요 부분을 앞면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저희는 후자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꽃, 요 풍성한 느낌을 좀 내주기 위해서 이 특수사가, 그리고 제가 준비해드린 특수사가 그게 또 아주 잘 드러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뒷면이 될 거고, 앞에서 이제 요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이제 되셨을 걸로 판단해도 될까요? 혹시나 아직 조금 기다려 드려야 된다면 챗 남겨주시고요. 우선은 이제 다음 거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지금 A, B, C, D로 이제 길이 조정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늘이 길수록 실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늘이 만약에 요만큼 길다 하면 실이 이만큼 나와서 푹 찔러 넣어져서 푹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이만큼 이제 실 분량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짧아질수록 이제 실 나오는 게 조금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짧게 하는 경우엔 실마다 다른데, 이제 실이 좀 너무 얇거나 좀 잘 걸리지 않는 실 같은 경우 너무 짧게 하시면 실이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걸리다 보니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는 C에 두고 작업을 할 거예요. 풍성한 이제 덤불과 꽃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실 끼우는 것부터, 그리고 저희 이 실부터 한번 사용해 볼 거라 이 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실을 감아서 드릴 때 그 와인더, 이렇게 실 감는 그 도구로 사용해서 감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가운데를 실실실 피셔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주르르륵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감겨져 있는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감겨져 있는 부분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도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지럽지 않게 가만히 있으면서 얌전히 작업이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에서 구멍 찾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 끼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여기 뒤에 여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바늘 구멍 밑으로 나오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렇게는 너무나 많은 세월과 인내가 필요해서 이 친구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실을 쭉 빼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여기 바늘 요 끝 구멍에서 시작해서 초점이 이렇게 해야 오히려 맞나? 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요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하셔서 여기서 밑에서 위로 찔러 넣으시고 쭉 빼시면 여기 이렇게 뒤에 고리가 나오죠? 여기에
친구를 걸어주시고 문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고리에 끼우셔서 쭉 빼주시면 이렇게 실이 걸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 남는 부분은 다 버리게 되니까요. 한 요 정도 남겨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요 실은 이제 막 잡아당긴다고 해서 중심실만 남겨놓고 빠지는 실이 아니니까요. 요 실은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남겨놓고 작업 시작하실게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거 작업하실 때 실이 이렇게 좀 충분히 미리 나와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거를 너무 이제 하시다가 너무 열중하신 나머지 이거를 바투 두고 좀 짧게 두고 하시면 이 실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게 하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실이 잘 나오고 있나 봐주시고 실이 좀 안 나왔다 싶으면 이렇게 쭉쭉쭉쭉 빼셔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요거는 바느질과 다르게 처음에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텐션을 조정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줄이 보일 거예요. 아이고, 제 정수리가. 이렇게 두 줄이 보일 텐데요. 그 두 줄 사이에 구멍에다가 이제 얘를 찔러 넣어서 실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약간 픽셀 채우듯이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찔러 넣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테두리 요런 곳은 나중에 시접 정리하실 때 이렇게 잡아당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밀도를 빽빽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을 두 줄 정도 떼서 건너가실게요. 이렇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두 줄을 한 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넘어서 빈칸에 펀치. 그다음에 또 한 줄, 두 줄 지나서 빈칸에 펀치. 이런 식으로 한번 사방을 쭉 둘러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부터는 이제 뭐 저를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좋아하는 음악 틀어두시고서 이렇게 펀치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거 너무 많이 빼시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하셨다가 확 이렇게 빼버리면 얘가 후루룩 다 이렇게 풀려버리고요. 그리고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지나가셨다가 바늘이 빠지면 바로 빼셔서 그 다음 방향으로 가주시고 바늘을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다가 저처럼 이렇게 다시 뺐으면 이렇게 구멍이 넓어져서 얘가 다시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바늘 끝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밀어서 시간을 되돌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막 이거 잘 안 되는데 아니면은 잘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만 안 돼요 하는 곳이 있으시면 만약에 그게 계속 그 부분이 계속 그렇다 그럼 일단 넘어가시고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그 부분 네. 아닙니다. 잠깐 방송 성취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이렇게 그냥 푸시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못 들으신 분 계실까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작업 오늘 2시간 끝났는데 나중에라도 작업 뭔가 궁금하신 게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이 사람 말한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의아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그 메시지를 주셔도 좋은데요.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요. 인스타그램에 실천시를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이 있어요. 거기로 DM을 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경우 네이버에 실천실 저희 업체를 검색하시면 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 전화 그 수신용 전화 번호도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 톡톡 플러스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다 이제 연동을 해놨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한테 메시지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실이 조금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실이 걸려 있어서 여기로 실이 공급이 잘 안 돼서 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을 미리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모자랄 일이 없도록 빼주시고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체험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자유도안으로 하시게 하는 거를 저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여러 가지 도안이나 디자인들이 나오는 게 저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뵈었으니 오늘은 이렇게 기본 형태로 작업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나 2줄이 아니라 1줄 한 것 같은데? 2줄이 아니라 3줄 한 것 같은데? 이래도 괜찮아요.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티도 안 나고요. 제가 티가 안 나는 실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보풀이 많거나 이제 디자인이 독특한 구성이 독특하게 되어 있는 실들은 웬만해서는 실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하시기 좋은 실로 그리고 하셨을 때 예쁜 실로 준비해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막 너무 많은 건너뛰기 아니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닐지 걱정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저보다 빨리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 사람 너무 느리네, 나보다 느리네,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게 아닐 거예요. 그냥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니까요. 편하게 하시고요. 저보다 만약에 속도가 현저히 더디다고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속도의 문제가 아니니까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제가 한 바퀴 도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꽃밭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줄 밀도 높게 한 줄을 일단 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셨을 때 여기 비었다, 여기 실이 좀 덜 나와서 비어 보인다 하는 부분은 이제 옆줄을 채우고 나서 판단하셔도 좋아요. 옆줄을 채우고 나면 이제 얘네가 어차피 차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밀도가 너무 낮아서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만 다시 펀치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여기도 밀도를 높게 했지만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이 바로 옆줄에 또 이렇게 2줄씩 펀치 해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아까 이제 작업하신 땀과 교차되게, 무슨 말씀이냐면 옆에 있는 실이 만약에 이렇게 작업이 됐다면 그 이제 옆에 하시는 이 옆줄은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교차가 돼서 좀 더 차 보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바로 한 줄 옆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모든 곳이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냥 밀도가 너무 낮지 않게만 작업이 되면 되는 거라, 펀치니들이 좀 좋은 점은 이제 섬유미술, 섬유공예 하면 보통은 굉장히 이제 좀 아주 이렇게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게 정교해야 되거나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펀치니들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실수가 잘 보이지 않는 작업이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쯤 천이 이렇게 훌렁훌렁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천을 잡아당겨서 텐션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제는 실이 걸리기 시작했으니까 잡아당기실 때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주 기본 스티치로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펀치니들도 굉장히 다양한 기법이 있어요. 흔히들 다른 섬유 공예 기법보다는 제한적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이제 작업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고 있지만,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약간 입체 자수하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땀 있잖아요. 이거를 길게 빼서 이 땀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펀치니들을 조금 더 작업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작업하다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될 때 그냥 좋아하는 음악이나 아니면 스타벅스 매장 BGM 막 이런 거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펀치니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좀 정리되고 머릿속이 좀 비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웬만하면 꼭 꼭지점을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작업하실 때 이미 작업하셨던 구간을 또 찌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아주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아주 운이 나쁘면 천이 찢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럴 때 문제 생기는 거는 실이 이미 걸려있던 게 찔려갖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풀렁거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두 줄을 샀더니 이 정도 밀도가 나왔어요. 괜찮게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좀 해보니까 여기 분명히 아까 전에 여기 없었는데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여기도 채워져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없거나 약간 구멍 나 보이는 곳들, 그런 데만 이제 수정해 주시면 돼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줄로 진입을 해볼게요. 하시다가 이렇게 막 앞뒤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다가 실 이렇게 나온 경우엔 그냥 간단히 이 뒤에서 잡아 당기셔서 이 실을 이렇게 바싹 당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쓰던 이 실은 남는 실을 가져온 거라 저는 여기가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 참여해주시는 이제 분들은 실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는 살짝 조금 더 이제 약간 신경 살짝 좀 덜 쓰시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는 무화지경으로 이렇게 펀치펀치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한 1cm가량을 여기 안에를 남겨놓고 이제 쭉 채우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설렁설렁 하셔도 좋은데 마음을 비우시면서 이제 명상하듯이 하셔도 좋은데 이 테두리 요 두께가 일정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얇은데 여기는 이렇게 두껍고 이러면은 조금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상관없죠. 자기가 그게 좋다고 하면 본인이 그게 좋다면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요. 너비가 일정하도록.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여기 이렇게 1cm 정도 가이드라인 하나 더 그으시고서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제 틀이 평소보다 더 지저분해 보이네요. 한번 닦고 올걸. 물건을 오래 사용해서 사람 손을 많이 타면 물건이 이제 도깨비가 된다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도깨비가 안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이제 너무 괴로웠다고 말하러 올까봐 제가 드린 스툴도 깨끗한 새 걸로 좋은 걸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요. 제 스툴처럼 이렇게 험하게 쓰지 마시고 깨끗하게 아껴주시면서 사용해주세요. 저는 실을 한번 다 써서 이제 요걸 한번 더 실을 끼울게요. 실 끼우는 거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뾰족하게 더 긴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밑에서 위로 찔러서 슬슬슬슬 넣어주시고 이 고리로 실을 통과시켜서 쭉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걸리면 잘 걸린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도 이 실 끼운 요 방향이랑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실 길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실 바꿔 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을 풀어놓고 또 시작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줄 쏘니까 이렇게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봄맞이 거울이라고 했는데 사실 봄 하면 떠오르는 색감이 또 다 다르실 텐데요.
그래서 좀 아쉽네요. 정말 제 여러 가지 실로 사용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고, 나중에 실을 이제 또 구매하셔서 또 원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원하는 어떤 심상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시고요. 이거 너무 큰일 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거는 말씀 주시면 줌으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대요. 너무 이제 큰일이다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말씀 주세요. 이쯤에서 한번 텐션 저도 당길게요. 이제 네 번째, 세 줄 쓰니까 이 정도. 네 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빼실 때 딱 바늘 빠질 정도만 빼셔서 이게 실이 천에 잘 결착되어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도 본드 바를 때도 그게 훨씬 좋거든요. 안 그러면 다 잘라주셔야 됩니다. 풀이 잘 안 묻거든요. 근데 풀이 잘 묻어야 이게 땀이 이제 풀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실 때 딱 바늘이 빠질 정도로만 빼주세요. 네, 저는 이제 네 줄 했는데요. 이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FNC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약간 깃털 같으면서 꽃 같은 이 색실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4줄 정도 쓰면 이 정도 이제 분량이 나오고요. 저는 한 한두 줄 정도 더 올려볼게요. 요거 실 충분히 여유분 빼놓으셔야지 작업이 잘 되니까 그거 좀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천은 이제 저희 공방에서 터프팅 할 때 사용하는 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 펀치니들 천이라고 하면 이것과는 좀 다르게 생긴 천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가가 굉장히 낮을 건데요. 면마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처음에 이제 익히실 때는 좀 저렴한 천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펀치니들은 그냥 이 정도로 선 긁고 구멍이 잘 벌어지고 어느 정도 내구도가 있는 친구들 사용하시면 대부분 다 잘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좋은 천으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터프팅용 천 준비해드렸어요. 이 천은 폴리 천이라 이제 나중에 아마 이거는 세탁하실 일이 없으실 텐데 세탁하시게 될 경우에도 변형이 있거나 하지 않는 천이니까요. 면마 혼방으로 되어 있는 메쉬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천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면마는 물 닿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보통 이제 세탁하실 일은 잘 없으실 테지만, 그게 또 그리고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좀 감촉이 거치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폴리 있는 친구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제 작업하실 때 거칠거나 이런 감이 좀 없으니까 조금 더 용이하실 거예요.
이런 섬유 공예 같은 거 하실 때 보통은 이제 추운 겨울날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이 이제 따뜻한 물성, 그 따뜻한 물질의 성질이나 따뜻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만졌을 때 보들보들 하니까 추울 때 이제 따뜻한 곳에서 귤 좀 먹고 뭐 보일러 틀어놓고 난로 켜놓고 하시면서 하실 때 가장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 그럴 때도 좋더라고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을 때 또 부드러운 실들과 함께 또 이렇게 무아지경의 세계로 빠지는 것도 아주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시다 보면 몇 줄 정도 쌌는지 보다는 이거 쏜 이 분량이 두께가 일정한지를 위주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만 좀 빵꾸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여기를 펀치하고 다시 옆으로 돌아와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비어있는 부분만 펀치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그때 실이 빠지지 않게만 분량만 그 바늘 드는 높이만 조심하셔서 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펀치니들의 묘미입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정도 해놓고 여기 꽃 포인트 되는 부분 펀치하고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채우는 식으로 돌아와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르실 때는 여기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손이 한 번 더 안 가겠죠? 여기 이렇게 실이 이렇게 일어나 있으면 그거 다 잘라주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바싹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4줄, 5줄 정도 쌌는데 이 정도 분량이 나왔어요. 풍성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노란색 실 사용하셔서 여기 이제 꽃밭 포인트 넣으실 거예요. 하시다가 이거 실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이 이렇게 술술술 빠지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2줄을 한꺼번에 쏴볼게요. 가운데 끝부분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실을 좀 급하게 감았나봐요. 잠깐만요.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기도 하고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는 활동이라 취미로 하셔도 좋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찾고 있는데요. 간혹 이렇게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겨져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시거나 인내심을 갖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는 드디어 찾았어요. 이 부분으로. 어차피 길게 빼놔야 되는데 잘 됐죠? 이렇게 빼놓을게요. 좀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놓고 이제
친구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헤매고 있지만 저를 그냥 두시고 그냥 이 두 줄을 연결하셔서 저보다 먼저 작업하셔도 됩니다. 아, 찾았어요. 자, 이 두 줄을 한 줄처럼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끝부분을 맞추셔서 잡으시고 아까랑 똑같이 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반복 학습. 뾰족한 곳이 밑으로 가게 하셔서 밑에서 위로 찔러 넣어서 쭉 여기 통과시켜서 주르륵 빼주시면 돼요. 이게 알갱이가 있어서 이 알갱이가 두 개가 같이 걸리는 경우에 탁 하고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길을 잡아주시면 돼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나중에 만약에 펀치니드를 계속 하시게 되면 실은 공정상 이제 뭐 염색하던 뭐 염색 공정 때문이든 아니면 콘이나 뭐 이제 덩어리 이제 소분하는 과정 때문이든 간에 실이 매듭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불량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실은 공정상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잘라내고 그냥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살짝 귀찮으실 수는 있지만 그냥 그게 막 아주 뭐 문제가 있거나 작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도 그냥 잘라내시고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거울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뚫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접을 두고 여기도 잡아당길 거라 여기도 조금 빽빽하게 한 두 줄 정도 한두 줄 이렇게 떼서 펀칭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똑같이 펀칭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채우시면 됩니다. 아, 나는 꽃밭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요만큼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요 정도 1.5 정도 되는 걸 그냥 쭉 두르셔도 되는데 실이 아마 1.5까지는 괜찮을 텐데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도 일단 펀칭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아까는 이제 실이 요 풀실은 이 특수사가 좀 이제 보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제 분량이 많은 실이라 이게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이 실은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실 거예요. 고리 형태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니다. 요렇게 나오고 있을 텐데요. 룹이라고 하거든요. 루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고리 형태로 줄줄줄 나오고 있고 그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그 고리를 가운데를 끊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른 거라 컷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실들이 퍼지게 되니까 좀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죠. 이 거울이 이제 이 부분을 컷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 같은 경우는 또 가운데 코어사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자르시면 흰색 분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시고 나서 이 고리를 일일이 하나씩 끊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개인 취향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요거가 이제 컷으로 된 거고 루프로 된 것도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시고서 그냥 나는 루프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 그냥 루프로 그냥 가만 두시면 되고요. 좀 더 화사하게 퍼지게 풍성하게 해볼까 할 때는 이제 하나씩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보다 지금 빨리 작업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방금 여기 남아있던 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팍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애가 삐져나왔거든요.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잘라내셔도 되고요. 아, 너무 신경 쓰인다 하면은 뒤에서 그냥 슬슬 잡아당기셔도 되는데요. 그럴 때 하실 때는 이런 송곳 같은 거, 송곳이든 뭐 뾰족한 묻어나지 않는 무언가로 이렇게 슬슬슬 찔러 넣으셔도 되고 위치만 파악하셔서 뒤에서 잡아당기셔도 돼요.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차라리 그냥 잘라내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건너뛴 현상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알갱이가 있는 실이라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잘라내셨다가 이게 작업에 걸리적거리니까 잘라내셨다가 나중에 옆줄도 채우시고 나서도 여기가 좀 비어있다 하면 그때 한 번 더 펀치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나갔던 곳을 한번 또 다시 찔러봤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가 툭 튀어나왔죠?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잘라냈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잡아당기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텐션 한 번씩 봐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훌렁훌렁한 상태로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거울에 대고 가이드라인을 그렸는데 왜 거울 모양으로 안 나왔지? 하는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시면서 이렇게 잡아당기셔서 모양과 분량 준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 공방 실천실의 주력은 터프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프팅은 펀치니들보다도 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펀치니들은 못 들어봤지만 오히려 터프팅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나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요. 터프팅이 이거랑 원리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바늘이 원단 이 사이를 이렇게 헐겁게 구성되어 있는 원단 사이를 지나가면서 실을 채워넣는 형태로 동일하게 작업이 되는데요. 터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를 사용합니다. 터프팅 전용 기계, 터프팅 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고 더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채우실 수 있고요. 터프팅 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룹건, 루프건, 그리고 커트건 이렇게 루프, 커트 두 개가 있어요. 루프는 지금 하시는 펀치들처럼 이렇게 고리로 그냥 나오는 뽀글뽀글하게 나오는 거고 컷은 이렇게 바늘
지금 이렇게 찌르셨잖아요. 여기를 기계가 나중에 나오면서 실을 쭉 잘라요. 그래서 자동으로 실이 잘려서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을 섞어서 표현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어서, 만약에 이거 펀치니들 재밌는데 더 빠르고 뭔가 속도감과 타격감과 그런 게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터프팅을 체험해 보셔도 좋아요. 터프팅을 저희가 상시 그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실천실 검색하시면 자세한 프로그램 보실 수 있어요. 섬유 공예하면서 가장 난관이 되는 부분은 실이 엉킬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슬프지만 실은 엉키기 마련이라 성질을 내면 더 엉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실은 굉장히 착하다고만 볼 수 없는 소재인데요. 조금 엉킬 때도 그냥 차분히 엉켰구나, 풀자, 그냥 차분히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오히려 뭔가 심시스하게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저도 방금 엉켜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왠지 어색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네요. 이 정도까지 펀치해보고 앞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입으로 좀 막 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 친구들 송곳으로 이렇게 찔러서 다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이지, 여기구나 보시고 여기에서 뒤에서 이렇게 쭉 안 보이네.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너무 잡아당기시면 애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잡아당긴 분량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서 잘라볼게요. 저는 이 정도면 꽃밥 포인트는 많은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옆에 풀을 채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리를 잘라서 풍성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뽀글뽀글. 여기를 이렇게 가위를 넣으셔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얘는 안에 또 흰색 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별사탕 가루 같은 게 막 생겨서 예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친구처럼요. 이렇게 조금 더 하얀색이 많이 보이죠?
요 정도만 채웠는데도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네요. 제가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친구들로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채웠으니까 이 실을 보너스 실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이 친구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방금 저처럼 너무 여기를 통과시키실 때 너무 짧게 실을 잡으시면 애가 미처 다 못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길게 잡으시고, 사이에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실이 가운데에서 주르륵 빠질 수 있는 실이라 이렇게 펀치하고 있는 와중에도 애가 갑자기 안 나와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쏘시다가 만약에 정말 이제 막 빠져버렸다 다 그러면 이제 다시 끼워서 하시면 돼요. 그 빠진 부분부터. 한 줄 쌌는데 여기 이렇게 알록달록 살짝 다른 풀실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한 줄 더 싸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딩하는 거랑 시접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면 옆에랑 바짝 다른 실이랑 바짝 붙어있는 경우에 막 급하게 찌르시다 보면 이 옆 고리에 새 실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 사이로 애가 펀치가 되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정하셔야 되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제 주의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펀치니들이 좋은 점은 또 크게 이렇게 수정해야 될 때 아주 스트레스 받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것도 좀 장점이에요. 터프팅 같은 경우는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천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뜨개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해서 주르륵 잡아당겨서 다 호더덕 뜯어지거나 막 모양 잘못 잡히거나 이럴 때는 정말 절망스러운데 펀치니들은 그렇게 크게 절망적인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것도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펀치니들 해보시는 분들도 조금 수월하게 작업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 예상과 같게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 거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살짝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다채롭고 약간 강조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라텍스 본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딱히 이렇게 설명드릴 거는 없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는 지금 본딩을 하진 않을 거예요. 본드가 굉장히 느리게 굳기 때문에 본딩을 따로 하진 않을 텐데요. 이제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만약에 잘못 올라온 실이 있다면, 좀 덜 걸린 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거치적거리는 부분이 없어야 본딩이 잘 되고요. 그리고 본딩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이 모든 고리에 풀이 다 발라져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모든 고리가 풀이 발라서 굳어져 있어야 밖에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고리들이 풀리지 않겠죠. 지금 얘네는 어떻게 보면 다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잡아서 쭉 잡아당기면 후루루루루 다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절대 풀려서는 안 되니까 꼼꼼하게 마치 요거트 팩 해주듯이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통에 담아드린 게 이제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짜면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짜셔서 붓으로, 동봉해드린 붓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요거트 팩 하듯이 발라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렇게 막 송송송송송 구멍 나듯이 안 발린 부분이 있으면 붓을 이렇게 세우셔서 살짝살짝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매듭에 풀이 다 묻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분량이 좀 남는다 하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남는 테두리 부분에도 한 1cm 가량 풀을 같이 발라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시접 부분이, 이거 제가 미리 풀칠을 해온 건데요. 이렇게 시접 부분이 단단하게 같이 굳어서 여기를 잘랐을 때 이렇게 올이 막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업하실 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1cm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천천히 작업하셔도 되니까,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요거트 팩 하듯이 아주 이제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풀칠을 해온 친구예요. 여기가 이제 마치 고무를 녹여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다 굳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밖에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빠지지가 않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바르실 때는 하얗게 나올 텐데요. 굳고 나면 이렇게 투명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평평하게 이렇게 놓으시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좀 냄새도 있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고요. 이제 처음에 잘라내셔야 되잖아요. 이 판에서 잘라내실 때는 한 1cm 정도,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이제 시접을 잡아당겨야 되니까 한 1cm 정도가 있으면 좋거든요. 1cm 정도 이렇게 테두리로 잘라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 남기셔서 이렇게 잘라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접을 잡아당겨야 되는데 막 이런 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은 45도로 이렇게 칼집, 가위집 4개를 내주시고, 저는 잘라왔고요.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끝부분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을 45도 해서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 시접 분량 삭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붙였을 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잘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글루건으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냥 이제 섬유 스프레이 본드나 뭐 다양한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뭐 라텍스 본드를 또 사용하셔도 좋은데, 근데 이제 라텍스 본드는 건조시키기가 좀 어렵고 오래 걸리는 편이고, 열풍기가 있으면 좀 빨리 굳겠지만, 그럼 이제 손이 굉장히 뜨겁고 얘가 실이 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섬유 스프레이 본드 같은 거, 뭐 자수 아플리케 본드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손에 묻으면 굉장히 안 지워지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잘 안 붙을 때도 있어요. 라텍스 폰드 굳은 위에 하실 때는. 근데 글루건을 사용하시면, 글루건은 이제 여기 이 실에 직접 닿으면은 풀이 이제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결착이 됐을 때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루건을 준비해드렸어요. 정말 제 수틀처럼 글루건도 제가 사용하던 건데 참 지저분하네요. 좀 민망하지만 저 열심히 그냥 작업했다는 증거로 생각하고 그냥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풀칠 붙이시고, 너무 얘를 힘을 안 줘서 조금만 붙이시면 밖에서 이 천이 다 보여요. 그래서 안 예쁘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밀어 넣어서 뒤집었을 때 옆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겨서 붙여주세요. 또 너무 당기시면 이제 그 고리와 고리 사이가 벌어져서 보여버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풀칠을 하시기 전에 한 이 정도 당기면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이렇게 좀 눌러서 길을 내신 다음에 하시면 좀 좋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정도 잡아 당겼더니 뭐 이제 비는 부분도 없고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천이 보이지도 않고 예쁘게 잘 됐죠? 이렇게 거울에 붙었을 때 이거 시접을 많이 당기지 않으시면 거울에 이 천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좀 안 예뻐요.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루건을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글루건이 이제 열이 다 받지 않고 심이 다 녹지 않았는데 하시면 그만큼 또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작업하시기 전에 미리 좀 꽂아 놓으시고 충분히 풀이 녹으면 그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방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하도 해서 손이 이제 별로 풀에 닿아도 안 뜨거운데 여러분은 뜨거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뜨거우니까 웬만하면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한 1초, 2초 정도 눌러주시면 완전히 붙습니다. 끝에 모서리에 가위집을 제대로 끝까지 주지 않으시면 그 부분이 시접이 딸려오지 않아서 뭉개지면서 좀 안 예쁘니까요. 가위집을 꼭 끝까지 날렵하게 내주세요. 참, 라텍스 폰드 바르실 때 라텍스 폰드 손에는 묻어도 이제 그렇게 유해하지 않고, 그리고 마르면 이렇게 비비면 떨어지거든요. 고무라서. 근데 옷에 묻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만 붙여봤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 이렇게 바닥에 놓고 봤을 때 저 여기 뭐 뜨는 데 없나 이렇게 봐도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 숨겨 달라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시접 분량을 이렇게 숨겨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별거 없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 작업을 참 좋아한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어져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 천도 잘 안 보이게 이제 딱 붙여주시면 돼요. 글루건심이 모자란다면 동봉해 드린 리필 심으로 여기 뒤에 이렇게 더 꽂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꽂으실 때, 리필심 꽂으실 때 글루건 아마 대부분 사용해 보셨을 텐데, 글루건 이거 리필심 꽂으실 때 이거 많이 아직 남아있는데 계속 누르시면 이 앞으로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거 닿으면 뜨겁고 여기 위에 묻으면 슬프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이 모서리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작업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가 이제 둔탁하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최대한 이 부분은 90도, 밖에서 봤을 때 90도가 되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서 작업해 주세요. 시접을 만약에 너무 많이 남겨놓으시면 여기 끝부분은 붙지 않고 여기 안쪽에만 붙어서 글루건을 2번 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짧지도 않게 너무 길지도 않게 작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저는 한 1cm가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거, 좀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보통 이제 봉제로 섬유 공예를 하실 때는 글루건 사용하는 건 굉장히 금기시 되는 어떤 약간 죄악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작업을 해보시면 이런 펀치니들이나 타프팅에는 글루건으로 마감하는 거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봉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시접 정리할 때 여기는 지금 라텍스로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봉 바늘이나 손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완성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더 간편하고 오히려 효과적인 작업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접을 정리하면 이렇게 딱 예쁘게 풀밭과 꽃밭만 이렇게 남게 되고요. 거울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국산 거울이니까 튼튼할 거예요. 먼저 한번 털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턱이 있어서 안 붙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다 잘 붙을 거고요. 이렇게 텐션 조절을 잘 하셨다면 15cm, 20cm 가이드라인대로 이 친구가 잘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 이거 거울 붙일 때 여기 이렇게 테두리 붙이고 이렇게 쓰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안쪽부터 글루건을 싸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안쪽 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쏘는 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올게요.
거울에 붙일 때도 글루건 사용해서 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이 아니라 뭐 이제 자수 아플리케 본드, 스프레이 본드 사용하셔도 좋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글루건이 좀 잘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원데이로 하실 때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걸로 붙여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꾹 풀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렇게 새우 나오니까요. 너무 많이는 바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고정이 됐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몽쉘이나 초코파이 같은 거 위에 크림 장식하듯이 풀을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살짝 지그재그로 이쪽으로 글로 넣어주세요. 이 부분은 턱이 있으니까 특히 좀 더 신경 쓰셔서 넣으셨으면 또 꼭 너무 세게 누르시면 거울이 깨지니까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들린다 하는 부분은 이제 마무리로 끝부분 풀칠 해주세요. 완전히 마무리니까 저는 한 변씩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마무리했고요. 풍성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고리로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뽕실뽕실 열매같이 이렇게 그냥 두셔서 그냥 자르지 않고 두시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잘라서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하고 퍼지게 그리고 별사탕이 좀 더 보이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 시접 정리를 잘 해주시면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지? 이렇게 옆에서 원단이 많이 잘 보이지 않게 작업이 잘 되니까요. 이렇게 시접 정리 꼼꼼히 잘 해주세요. 여기 뒤에다가 천을 한 번 더, 이 뒷면에 천을 한 번 더 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형 거울 같은 거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이런 미니 탁상용 거울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오히려 작업 속도도 빠르고 무게도 좀 덜 나가고
이렇게 작업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시접 정리만 잘 해주시면 그 천 덧대는 건 대부분 이 거울 면에 시접이 보이기 때문에 천을 한번 더 덧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접 정리만 잘 해주시면 그런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잘 완성이 됐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궁금하신 점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 스티치가 되게 보기 좋고 예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완성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작업하는 거에 따라 되게 다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두 줄마다 한 번씩 펀칭을 했는데, 길게 빼서 이 땀을 길게 해가지고 획을 길게 하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기법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완성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본인의 작업 스타일과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탐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완성해놨던 걸 직사광선에 오래 뒀더니 애가 좀 변색이 된 거예요. 이 실이 태양광을 많이 쓰면 좀 변색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태양을 많이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햇빛에 있을 때 너무 예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궁금하신 점 이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게 아, 그런가요? 아, 다행이네요. 혹시나 이제 많이 좀 어려움 겪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들 재밌게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우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간편하게는 네이버에 이제 실천실 검색하시면 저희 업체 정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받는 용도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네이버 톡톡,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저한테 메시지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실천실 검색하시면 제 이제 계정이 있어요. 거기로 저한테 DM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편하신 대로 저 이러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해결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동구에 계시면 저희 공방으로 오셔도 좋아요. 저희 이제 실천실 공방 성내동에 있거든요. 그 엔젤 공방 허브센터에서 가깝게 있는데 강동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천천히 걸으시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요. 강동구에 계시고 거기에 뭐 오다니는 길이시면 거기를 이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거나 뭐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펀치니들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재밌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요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다른 기법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뭐 러그 같은 거, 방석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근데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주력 프로그램인 터프팅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빠르고 타격감 있게, 좀 더 재밌게, 진짜 총 쏘듯이 하거든요. 방아쇠를 당겨서 이제 실을 채워 넣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원래는 이제 타피스트리나 이제 위빙 위주, 그리고 이제 니팅, 뜨개 위주로 작업을 하다가 터프팅에 푹 빠지게 된 게 확실히 그 속도감과 타격감 매력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또 저희 공방 한번 찾으셔도 좋아요. 강동구미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나 상품 10%또 할인해드리니까요. 만약에 강동구민이시면 이제 또 그 기회를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없네요. 아직 질문이 없으죠? 그러시면 네, 또
채널로 이제 저한테 추가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응대해드리겠고요.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고 제가 너무 어색해서 이상한 소리 많이 했는데 다 들어주시고 또 작업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